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오스틴 리브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스틴 리브스 일단은 연장 계약은 거절했습니다. 레이커스가 이번 주에 오스틴 리브스 측에 4년 89.2밀의 연장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현 시점에서 레이커스가 리브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인데요. 하지만 오스틴 리브스는 1년 뒤에 FA가 될 수 있죠. 플레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브스는 레이커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계약 시, 그러니까 2026년 여름에 리브스가 받을 수 있는 연장 금액의 규모를 살펴봤습니다. 레이커스는 원소속팀이니까 5년까지 계약이 되고요. 5년 246밀, 그러니까 연평균 49.2밀의 금액을 레이커스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밀이라고 보면 되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반면 다른 팀은 4년까지 제시할 수 있죠. 4년에 183밀. 원소속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팀과의 계약은 기간도 1년 짧고 금액도 적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45.8밀입니다. 자, 5년에 246밀, 4년에 183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최대 금액이긴 합니다만, 레이커스가 제시했던 4년 89.2밀이면 연평균 22밀밖에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처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브스의 연봉 변천사를 한번 볼까요? 자, 오스틴 리브스 2021-22 시즌에 데뷔했고 이때는 0.9밀이었습니다. 그리고 2-23 시즌은 1.5밀이었고요. 드래프트로 들어온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2년 계약만 맺었죠. 자, 그리고 나서 23-24 시즌부터는 연평균 13밀 정도의 금액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스틴 리브스가 드래프트 되지 않은 선수치고는 정말 무럭무럭 성장했고 여태껏 벌어들인 돈도 언드래프트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계약은 너무너무 염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염가로 뛰고 있는 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분명히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브스가 바라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오스틴 리브스가 대놓고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4년 89.2밀짜리 연장 계약을 거절했다는 건 일단 20밀대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앤서니 데이비스처럼 또 혹은 다른 선수들처럼 1년 뒤에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미리미리 연장 계약을 땡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리브스는 일단 그렇진 않았고, 그리고 연평균 금액이 22밀이었는데 최소 30밀에서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레이커스와 재계약 시엔 4년 89.2밀이지만 25-26 시즌 종료 이후에는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500% 옵트 아웃 할 겁니다. 옵트 인 하면 14.8밀의 돈을 받고 26-27 시즌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옵트 아웃해서 FA 시장에 나오겠죠. 네,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스스로 획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브스가 30밀에서부터 시작하는 계약인 건 분명해요. 다만 이 금액이 40밀 이상일 때 레이커스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궁금하죠. 자, 26-27 시즌 기준으로 30밀은 셀러리 캡의 17.6%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죠. 과거였으면 30밀이 어마어마하게 셀러리 캡 비율을 차지했을 텐데 26-27 시즌 기준으로 30밀은 전체 셀러리 캡의 18%가 안 됩니다. 그래서 30밀은 당연히 오케이인데 35밀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40밀 이상을 요구했을 때 레이커스의 선택이 어떨지, 또 오스틴 리브스가 나는 평생 레이커스에 남고 싶다, 평생 레이커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또 이 비즈니스는 별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오스틴 리브스가 제시할지, 아니면 40미 이상의 돈을 땡기고 싶어서 욕심을 낼지, 뭐 욕심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권리이기도 하죠. 그럴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 레이커스는 리브스에 대한 입장이 이렇습니다. 일단 리브스를 내보낼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트레이드 칩으로 쓰지는 않을 거다. NFS는 아니지만 not for sale, 그러니까 뭐 무조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 대가는 아주 비싸고 엘리트 빅맨을 데려올 때만 오스틴 리브스를 트레이드 칩으로 쓸 의향이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의 팀이기도 하지만 루카 돈치치에게 무게중심이 가고 있죠. 그런데 그 루카 돈치치가 리브스에게 엄청난 신뢰를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르브론 제임스는 길어봤자 2년 더 뛸 텐데 돈치치와 함께 할 때는 돈치치의 싱글 볼 핸들러도 물론 가능하지만 볼 핸들러 다다익선이고요. 멀티 볼 핸들러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치치가 오스틴 리브스를 좋아하고 신뢰한다면 레이커스가 리브스를 다소 무리해서라도 잡을 계획이 있는 거죠. 자, 오스틴 리브스, 그동안 싸도 너무 쌌습니다. 리브스와 당시에 투웨이 계약을 맺었죠. 왜냐하면 리브스는 일단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투웨이 계약으로 일단 2년 미니멈으로 잡아냈었습니다. 레이커스 입단을 위해서 드래프트 불참을 했었고요. 드래프트에 갔더라면 아마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지명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스틴 리브스는 그 전에 이미 레이커스와 이야기가 돼 있었고, 그래서 드래프트에 참가해서 괜히 다른 팀들의 지명을 받느니 아예 드래프트를 일부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계약은 말씀드렸듯이 2년 미니멈 계약이었고요. 2년 차는 팀 옵션이었고 계약은 풀 보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약 때는 이제 2년 이후에 FA였는데 이때 4년 53일짜리 얼리버드 맥스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4년차 플레이 옵션. 내년 여름에 플레이 옵션을 뭐 쓰든 안 쓰든 어쨌든 FA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의 트레이드 키커. 이 기간 동안에 리브스가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가 됐을 때 15%의 트레이드 보너스를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계약 시 리브스의 가치는 뭐 연 한 20밀 정도로 줬다. 왜냐하면 레이커스가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금액이 4년에 53밀이었어요. 그래서 연평균 13.5밀 정도였지만 리브스의 가치를 한 20밀 정도로 매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스틴 리브스를 어떻게 레이커스가 그 가치를 책정하고, 그리고 포스트 르브론 시대에 루카 돈치치의 짝으로 오스틴 리브스를 정말 스타로 생각한다면 저는 연평균 40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니다, 3옵션 감이고 2옵션도 한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한 시즌 내내는 어렵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오스틴 리브스의 수비력, 철저히 상대의 매치업 사냥 상대로 전락하는 선수에게 40밀 말도 안 된다, 30밀 정도 오케이, 그런데 30밀 이상 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오스틴 리브스는 다음 시즌 충분히 팀을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이커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지금 오스틴 리브스는 큰 돈을 만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의 커리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연평균 30밀 이상을 땡기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오스틴 리브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 이야기 마무리할까요? 르브론 제임스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옵트 아웃 이후에 다시 한번 1+1 계약을 맺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옵트 인을 할 것이라는 샴즈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옵트 인은 말 그대로 내가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지 않고 1+1 계약이었는데 그 +1을 그대로 계약을 발동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FA로 나오지 않고 또 FA가 돼서 뭐 금액을 좀 깎는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보장된 금액을 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르브론 제임스의 차남이죠. 브라이스 제임스가 드래프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대학을 마치고 원 앤 던으로 드래프트 신청이 가능하죠. 분명히 르브론 제임스의 머릿속에는 브라이스 제임스의 NBA 지명도 굉장히 꿈에 그리는 시나리오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르브론 제임스의 계약은 옵트인 한다면 보장된 계약은 25-26 시즌이 끝이죠. 그래서 25-26 시즌 이후에 은퇴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다가오는 새 시즌이 은퇴 투어를 하는 시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브라이스의 드래프트 가능 여부를 보고 선수 생활을 지속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 지난 시즌에도 건재했습니다. 득점력은 전성기 비해 떨어졌지만 24.4득점, 7.8리바운드, 8.2어시스트는 웬만한 선수들 압도하는 기록이고요. 그리고 2025년 플레이오프에서는 미네소타에게 5게임 만에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5경기 평균 25.4득점, 리바운드는 무려 9개, 어시스트는 5.6개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에게 5차전을 내주고 나서
직접 뭐 인터뷰를 했었죠. 그때 뭐 기자들이 맨날 물어보는 건 다음 시즌 계획은 어떤가요? 계속 뛰나요? 아니면 은퇴하나요? 자,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미래는 지금 시점에선 잘 모르겠다. 아직은 답을 내릴 수가 없다. 가족, 아내,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잘 모르겠다. 두고 보자. 이렇게 좀 다소 원론적인 그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르브론 제임스는 옵트인 한다면 일단 25, 26 시즌은 뛰는 셈이고 그 이후의 행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레이커스는 글쎄요, 빅맨을 분명히 영입은 해야 되는데, 마크 윌리엄스는 다시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을 계획은 없었지만 어쨌든 피닉스로 갔고, 이번 오프시즌 때 빅맨의 깊이는 굉장히 얕습니다. 레이커스가 어떤 묘수를 들고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오스틴 리브스의 계약은 내년 여름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얼굴 없는 조코피였고요. 자, 오늘도 컨텐츠 많이 올라가고 주말에 언더독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사랑과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